미국과 이란 간 핵 협상 상황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이란 사태는 군사 공격과 외교적 해결의 기로에 서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번 주말 뉴욕과 뉴저지 등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의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내립니다. 토요일에는 봄 날씨, 일요일에는 곧바로 추위가 뒤따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한인타운을 지나는 메트로 퍼플라인 1단계 확장 공사가 곧 마무리됩니다. 메트로는 3개 역이 추가로 들어서는 확장 1구간이 오는 5월 8일 공식 운행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폭설이 덮인 뉴욕 맨해튼에서 재미삼아 열렸던 눈싸움 행사가 결국 체포로 이어졌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적발된 세금 사기 규모가 지난 8년간 무려 6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6년 아스테바 헬스플랜은 식료품과 일반 의약품 비용으로 연체대 2,880불까지 혜택을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2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메디케어 가입자라면 치과 비용도 걱정하지 마세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플랜은 연체대 3,560불까지 치과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 핵 협상 상황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만족할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중동으로 미 항공모함과 스텔스 전투기들이 집결하는 가운데 이란 사태가 이제 군사 공격과 외교적 해결의 기로에 서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핵 협상에 나선 미국과 이란의 세 번째 만남 뒤 양측 실무진 모두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트럼프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을 그들이 주지 않으려 한다며 협상 결과에 실망감을 표시했습니다. Well, we haven't made a final decision. We're not exactly happy with the way they're negotiating. They cannot have nuclear weapons, and we're not thrilled with the way they're negotiating. So we'll see how it all works. 미국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 불가라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이란 핵시설의 영구 폐기를 요구해왔습니다. 트럼프의 말은 이란이 미국의 핵심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란은 일단 5년간 농축 일시 중단과 고농축 우라늄의 저농도 희석 수준에서 합의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핵 협상과 별도로 미국 최대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함은 지중해를 따라 이스라엘 북부 해안을 향하고 있고 미국은 최근 F-22 전투기 10여 대를 이스라엘에 추가 배치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다음 주 중동을 방문합니다. 이란 사태가 이제 군사 공격과 외교적 해결의 기로에 서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이번 주말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내립니다. 잠깐 봄 날씨가 찾아오는가 싶더니 곧바로 추위가 뒤따를 전망입니다. KBTV 신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일 토요일 오후 뉴욕과 뉴저지 등 트라이스테이트 지역 기온이 화씨 50도대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온 상승은 하루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일요일 오후 북극 한기가 밀려들면서 눈이 내리고 기온이 화씨 30도대 후반으로 급락할 전망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 기온차가 20도 가까이 벌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주 후반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미국 해양대기청 노아는 뉴욕이 평년보다 따뜻할 확률이 88%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기상 모델은 이 같은 따뜻한 흐름이 3월 셋째 주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말에는 화씨 60도대까지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봄 날씨 장기 전망은 기간마다 엇갈립니다. 미국의 전통 기상 예측기관인 파머스 알마낙은 올봄을 느릿느릿한 봄으로 표현했습니다. 3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 기온이 더디게 오르고 서리가 평년보다 오래 이어지면서 일찍 꽃을 피우는 과일나무와 정원식물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반면 올드 파머스 알마낙은 뉴욕과 뉴저지 지역이 올봄 평년보다 따뜻하고 건조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스턴부터 리치먼드까지 기온이 평년을 웃돌고 5월 강수량은 평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에큐웨더는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번갈아 세력을 다투는 계절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이라며
따뜻한 날이 찾아와도 오래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기상학적으로는 3월 1일부터, 천문학적으로는 3월 20일 오전 10시 46분 춘분과 함께 봄이 시작됩니다.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주말을 고비로 봄 날씨가 자리를 잡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지난 2014년 착공한 메트로 퍼플라인의 연장 공사가 곧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퍼플라인이 개통되면 한인타운에서 서쪽으로의 이동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우수 기자입니다. 로스앤젤레스 메트로는 퍼플라인 연장 프로젝트 1단계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히며 오는 5월 8일 개통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퍼플라인 연장 프로젝트 1단계 공사에는 윌셔 선상을 기점으로 라브레아와 페어팩스, 라시에네가 등 세 곳의 역이 신설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윌셔 라브레아역이 자리한 미라클 마일 일대에는 파클라브레아 아파트 등 한인 밀집 거주지로 한인타운 지역으로의 이동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로스앤젤레스 메트로는 LAX 공항철도의 완공과 퍼플라인 확장 등으로 월드컵과 올림픽 등 국제적인 대회를 이끄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These global events will bring the eyes of the world onto Los Angeles. We know that they're more than just big events. They're massive tests on our system, our planning, and our promise to deliver a safe, efficient, world-class transit service. 세계적인 대회를 유치하면서 대중교통에 대한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는데 오랜 기간 문제로 지적된 치안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연착 등 기술적인 문제로 인한 해결점도 아직까지 한국과 일본 같은 대중교통 선진국을 따라잡기에는 부족합니다. 이에 메트로는 시정부 협조와 전문 인력 양성으로 관련 문제 해소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afety isn't just about tactics. It's about a culture. Our teams, our bus, our rail operators, maintenance crews, and administrative support teams set the culture every day with professionalism and heart. 3.9마일 구간의 연장을 목표로 둔 퍼플라인 1단계 프로젝트는 당초 2023년 완공을 목표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사 기간 중 팬데믹이 겹치면서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한편 메트로는 오는 2035년까지 라시에네가와 센츄리시티를 잇는 2.62마일 구간을 잇는 2단계 프로젝트, 센츄리시티에서 웨스트우드 지역을 연결하는 2.48마일 구간의 3단계 프로젝트를 순차적으로 이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폭설에 덮인 뉴욕 맨해튼에서 재미삼아 열렸던 눈싸움 행사가 결국 체포로 이어졌습니다. 뉴욕 경찰은 최근 열린 눈싸움 행사에서 경찰관 2명에게 눈과 얼음을 던진 27살 구스만 쿨리발리를 경찰관 폭행 혐의로 어제 체포했습니다. 쿨리발리는 최근 강도미수 혐의로 체포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건은 지난 23일 맨해튼 워싱턴 파크에서 열린 눈싸움 행사에서 발생했습니다. 10대들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들이 공원에 나타나자 눈덩이들이 날아들었습니다. 경찰은 처음에 웃음을 보였지만 눈덩이는 점점 커졌습니다. 제시카 티시 뉴욕 경찰청장은 이를 범죄 행위로 보고 경찰을 향한 공격이라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그저 아이들 눈싸움인 것 같았다고 넘겼지만 경찰 자선협회는 체포된 쿨리발리가 27살이라며 어린애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눈싸움이 과열된 것이라며 경찰관들도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뉴욕 경찰은 이번 눈싸움과 관련해 여전히 3명을 쫓고 있고 2명은 18살에서 20살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적발된 세금 사기 규모가 지난 8년간 무려 6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25일 캘리포니아주 세무국 FTB가 적발한 약 600억 달러의 세금 사기 중 2024-2025 회계연도에는 5억 8천만 달러에 해당하는 주정부 세입에 대한 부적절한 환급을 식별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주가 해당 성과로 학교와 공공안전 및 필수 서비스에 필요한 예산을 지킨 것에 대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말리아 코헨 캘리포니아주 최고 재무 책임자는 FTB가 조기 감지 및 조치를 통해 600억 달러 상당의 사기성 환급을 차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FTB 사기 방지 프로그램은 높은 수준의 진실성으로 사기 탐지, 방지 및 대처를 담당하며 고객 보호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FTB는 직원들에게 사기 패턴 감지, 수상한 행동 즉각 대응, 그리고 데이터 기반 검증을 집중 교육하고 있습니다. FTB 공식 웹사이트에서는 납세자들에게 사기 식별, 개인정보 보호, 보안 유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제공합니다. FTB는 수상한 문자에 첨부된 링크를 클릭하거나 회신하지 말며 첨부 파일을 다운받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문자의 진위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면 FTB 공식 연락처로 문의하거나 웹사이트를 참고하라고 말했습니다. 한 대학생이 차 안에서 스마트폰을 충전하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CBS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7시 20분쯤 로드아일랜드주 뉴포트 경찰이 눈에 뒤덮인 차 안에서 의식을 잃은 21살 대학생을 발견했습니다. 폭설이 내리던 날 차 안에서 발견된 남성은 차량 시동을 걸고 휴대전화를 충전하고 있었습니다. 구조대는 남성을 뉴포트 병원 응급실로 이송했으나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비극적 사고는 우발적 사고라며 차량 공회전 배기관에 눈이나 이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겨울철에는 차 안에서 시동을 켠 채 몸을 녹이다가 눈이 차량 배기 장치를 막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야구 월드컵으로 불리는 WBC. 이렇게 큰 국제대회에선 사령탑의 용병술이 정말 중요한데요. 꾀돌이로 불린 선수 시절 별명처럼 꼼꼼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운 류지영 감독을 박주미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야구 해설위원 이순철의 현역 시절 타구를 멋지게 잡아내는 류지영의 모습입니다. 다부진 안타에 날렵한 동작으로 만든 도루까지 현역 시절 류지현은 공수주, 삼박자를 갖춘 꾀돌이로 불리며 신바람 LG를 이끌었습니다. 선수에 이어 코치로도 10여 년, 오직 한 팀 LG에서 감독까지 올랐지만 가을 야구에서 중도 퇴진하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해설위원으로 마이크를 잡고 다시 대표팀 사령탑이 되기까지 말 그대로 산전수전을 다 겪은 류지현 감독에게 이번 WBC는 일생일대 명예회복 무대입니다. 가장 팬들이 원하시고 야구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모든 분들께 저희들이 좋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때론 친형처럼 다가가고 한국인 빅리거 면담 때 대표팀 유니폼까지 챙겼습니다. 선수들에게 세뱃돈을 전하는 등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주축 선수들의 줄 부상으로 위기가 겹쳤지만 류지현 감독은 일명 계획형 파워 J답게 2안 3안을 가동 중입니다. 꾀돌이란 별명처럼 시기와 단계별로 맞춤 준비를 이어온 류지현 감독. 오는 월요일 일본 프로야구 한신과의 평가전을 시작으로 위대한 도전이 막을 올립니다. KBS 뉴스 박주미입니다. 최고의 한인 암 전문의와 함께하면 치료가 달라집니다. LA 한인타운과 부에나파크에 위치한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언어나 문화적 어려움 없이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인 의료진이 상담하고 진료해드립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들이 협진을 통해 진단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며 임상시험 참여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오늘 예약하십시오. 이슈 인사이드 시작합니다. 찰스 폰지. 1900년대 초 투자자를 끌어모아 기존 투자자의 배당을 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사기 행각을 벌인 인물입니다. 실제 이익은 전혀 없이 투자자만 늘려나간 것이죠. 우리가 흔히 아는 폰지 사기의 어원이 이 사람의 이름에서 비롯됐습니다.
아이스크림 장수 둘이서 서로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더니 100원밖에 남지 않았다. 폰지 사기 역시 원금만 배당으로 까먹는 구조라는 점에서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를 늘리는 게 필수죠. 이 때문에 피라미드 사기, 다단계 투자 사기라고도 합니다. 최근 LA 지역의 한 한인 부동산 투자 회사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투자 배당이 이뤄지지 않았다, 약속된 금액을 미지급했다며 폰지 사기 피해를 주장하는 투자자들이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회사 측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사기를 주장한 한인 유튜버와 전 근무자, 악성 댓글러 등을 상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아직 법적 결론이 나지 않은 만큼 사건을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를 익명 처리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사실 부동산 담보 투자를 앞선 폰지 사기와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왜 이런 논란이 일게 된 것일까? 그 구조를 들여다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플리핑과 하드머니 투자,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낡은 집을 매입한 뒤 수리에 이윤을 남기는 것이 플리핑, 그 부동산 담보 가치를 보고 빌려주는 자금이 하드머니입니다. 일종의 사금융이지만 부동산 가치를 끌어올려 수익을 나누는 합법적인 투자 방식입니다. 수익률도 높습니다. 은행 이자를 최대 연 5%로 잡아도 하드머니 이자율은 그 2배 정도가 일반적이죠. 담보도 있고 수익도 높으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수익률이 높은 만큼 위험도 그만큼 높습니다. 만약 시장이 좋아서 빠른 시간 안에 싼 매물의 가치를 높여서 되파는 것이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투자 자금이 부동산에 묶이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자금 경색에 빠지게 되면 파산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들은 회사의 부동산 매각을 통해 원금을 찾아야 하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은행과 같은 1차 금융기관이 우선적으로 권리를 갖고 2순위 담보권을 가진 고액 투자자들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보다 낮은 금액을 투자한 소위 약소거음을 받은 투자자들은 우선 변제 순위에서 뒤로 밀려날 위험이 큽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내 플리핑 수익률은 1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은데 회사가 고수익을 내걸고 공격적으로 투자자를 모았다면, 그리고 그 상당수가 담보권을 받지 못한 소액 투자자라면 투자 운영 방식에 문제를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회사를 사기로 단정 짓는 건 위험합니다. 만약 왜곡된 정보와 루머가 확산돼 불안한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자금 회수에 나서는 뱅크런이 벌어지면 아무리 튼튼한 회사라도 견뎌내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만약 투자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이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회사가 고의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 유동성 문제를 겪는 것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또 만약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면 단순히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보다는 명확한 리스크 관리와 재무제표, 출구 전략을 설명해 줄 수 있는 회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도저히 수익을 낼 수 없음에도 고수익을 빌미로 투자자를 끌어모았다면 앞서 언급한 돌려막기, 폰지 사기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의적이고 왜곡된 루머라면 이는 건실한 다른 회사는 물론 업계 전체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부동산은 엄연히 합법적인 투자이고 고수익을 노리는 투자에는 당연히 리스크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슈인사이드였습니다. 음력 설을 맞아 패창가 리조트에서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모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음력 설을 맞아 행운의 사자춤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추첨 이벤트로 패창가 리조트는 빨간색 페라리 스포츠카를 경품으로 내걸었고 총 88만 8천 달러의 상금이 걸린 초대형 이벤트는 내일까지 진행됩니다. 패창가 멤버십 회원이라면 슬롯 머신 및 테이블 게임을 이용할 때마다 추첨 응모권을 적립할 수 있으며
추첨은 2월 중 매주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오는 28일 최종 대상 추첨을 통해 최종 1명의 당첨자에게 럭셔리 스포츠카 페라리 1대를 증정합니다. 또 말의 해를 기념해 패창가는 밝게 빛나는 다양한 종류의 홍등과 정교한 도형 스타일의 정원다리, 복숭아꽃 등 다채로운 장식 요소들이 새해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스카이리버 카지노가 지난 15일 음력 설을 맞아 전통 사자춤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공연은 말의 해를 맞아 번영과 행운을 기원하며 기획됐습니다. 무대에 오른 사자들은 스카이리버 카지노의 브랜드와 색을 반영해 특별 제작됐습니다. 다음 달 7일에는 스카이리버 카지노가 올해로 4년 연속 샌프란시스코의 상징과도 같은 중국 설날 퍼레이드에 참여합니다. 올해도 그랜드 스탠드 타이틀 스폰서로 참여하며 퍼레이드 외에도 드론 500여 대가 펼치는 화려한 드론 쇼의 공식 스폰서로서 밤하늘을 밝힐 예정입니다. 한편 스카이리버 카지노는 토요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30분마다 추첨을 진행하며 행사 마지막에는 결선 게임을 통해 최대 10만 달러의 현금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프로모션은 만 21세 이상, 스카이리버 리워즈 회원만 참여 가능하며 프로모션 세부 내용과 추첨 일정은 스카이리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하락했습니다. 이번 주를 하락한 주로 마무리하며 지난주 반등을 데드캣 바운스로 끝내버렸는데요. 다우존스가 12주 만에 최악의 주를 기록한 가운데 지난 7주간 6주를 하락한 내스닥은 올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또한 내스닥은 S&P 500과 나란히 이번 2월 달을 11개월 만에 최악의 달로 기록했습니다. 이란과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확실성을 키운 가운데 오늘 발표된 1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헤드라인과 근원 모두 전망치를 크게 웃돌며 매도 심리에 불을 붙였습니다. 2주 전 발표됐던 소비자 물가지수와 완전히 상반된 결과를 기록하며 충격을 줬는데요. 기술주들의 집중된 패닉셀링은 이틀째 이어졌고 올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며 3주 최저치로 후퇴한 엔비디아는 이번 주를 3개월 만에 최악의 주로 마무리하며 위기감을 가중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다음 주 발표되는 소매 판매 지수와 고용 지표를 앞두고 다소 기대감이 작용한 듯 막판에 증가한 매수세와 함께 장은 낙폭의 38%를 줄였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한이었습니다. 어느덧 2월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